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5편입니다. 저번 주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2주 만에 15편을 이어서 하는 어떤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방송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제가 2주 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녹한다는 라이브 방송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요. 코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일단 여기 LS 산전에 PLC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주 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조금 복습하는 셈 치고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XEM DN32H2라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인터페이스 단자대 IO-링크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IO-링크와 PLC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전원 배치하는 거는 계속 똑같이 달고 가고 있어요. 딱 요게 이제 기본 상태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PLC를 원격 제어를 할 건데 노드레드라고 하는 IoT 플랫폼을 가지고 원격 제어를 할 거다. 그러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놈은 인터페이스는 화면은 노드레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컴퓨터하고 어떤 통신으로 연결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세세하게 분류하자면 많지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Cnet, FEnet. Cnet은 유선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RS232, RS485 통신이 있다고 했고, FEnet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이더넷, 얘는 이더넷밖에 없어요. 이더넷이라는 거는 이거 인터넷 공유기에서 이렇게 인터넷선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꽂아서 쓰는 유선 인터넷을 말하는 거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게 이더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 요 군형이 있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 인터넷선을 탁 꽂으면 요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하고 얘하고 간의 연결은 일단 인터넷이다. 그럼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은 TCP를 사용을 할 거예요. TC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제어 프로토콜이 또 나와야 돼요. 요 TCP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이 PLC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가 TCP 프로토콜의 역할이에요. 컴퓨터가 PLC 쪽으로 뭔가를 전송을 해줄 수 있고 PLC도 컴퓨터 쪽으로 뭔가를 전송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상태까지가 TCP 커넥션이 완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어 프로토콜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어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이 TCP 데이터 주고받는 그 통신 선로에 뭐를 내 컴퓨터에서 뭐를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어떻게 제어될 것인가, 얘가 뭐를 어떻게 보내주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제어 프로토콜이 올라가는데 이 제어 프로토콜로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나왔다, 그죠? 컴퓨터하고 이 PLC 사이에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 PLC가 TCP 서버로 동작을 할 거예요. TCP 서버. 그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얘가 서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게 될 제어 프로그램이 PLC에 TCP로 접속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둘 사이에 TCP 연결이 완료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게 될 건데 그 제어 프로토콜이 모드버스 TCP다. 그러면
제어 프로토콜 있으면 내가 사용자가 어떻게 뭐를 입력을 해줬을 때 뭐가 어떻게 제어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뭔가 입력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 입력하기 위한 화면 그거를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UI라고 부릅니다. 그 UI를 뭘로 구현할 것인가? 노드레드 가지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 정리되시죠, 그죠? 오늘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노드레드, 그러니까 뭐 저저번 주죠, 2주 전에 노드레드의 모드버스 RTU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이 노드레드라고 하는 이 툴의 IoT 플랫폼에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 해도 사실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 한 모금 먹고 하도록 할게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말을 하니까 좀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노드레드라고 하는 이 플랫폼 완전 지금 녹한다처럼 사용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드레드라고 하는 이 툴을 관심 유도만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을 만큼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너무 복잡한 기능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노드레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초보자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얘 가지고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언급은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알버트 조님께서 또 바로 와주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강민님께서 또 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단촐하게 우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알버트 조님께서 또 이게 출석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중령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많은 분들께서 좀 축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몇 분 안 오셔가지고 그 축하를 못 받으시게 되었네요. 아무튼 녹한다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자, 일단 요 슬라이드에 오늘 할 것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15편에서 오늘 할 내용을 그림으로 일단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14편 할 때도 그림을 그렸었나? 요때도 그림을 그렸었네요. 자,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그림을 가지고 오려고. 이 왜 선택이 안 되지? 자, PLC 그림을 좀 뽀려오겠습니다. 다른 슬라이드에서. 이거 좋네. 자, 오늘 할 것은 자, 여기 LS PLC가 있습니다. 이 PLC하고 인터넷 공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와이파이 공유기. 집에 다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라고 있습니다. 유무선 공유기. U는 이더넷이고 무는 와이파이인 거예요. 요즘 인터넷 공유기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안테나 이렇게 쭉 써가지고 유선 인터넷도 되고 무선 인터넷도 되는 거. IP 타임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녹한다의 PC. 자, 컴퓨터하고 이거는 현재는 노트북인 상황인데요. 자, 얘네들 둘 사이에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더넷. 자, 이렇게 대충 써놓을게요. 자, 이더넷. 유선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녹한다는 이 똑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컴퓨터도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PLC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더넷으로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고, 노트북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선 인터넷도 되고 유무선이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하고 컴퓨터 사이의 이 커넥션은 뭘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 놓죠. 와이파이도
상관없음. 똑같은 공유기에 연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인터넷 공유기가 서로 다르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유기여야 됩니다. 이 공유기는 PLC와 PC가 같은 공유기를 사용해야 함.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공유기를 쓴다. 근데 얘는 이더넷인데 와이파이 불가. 기기 자체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요런 이제 연결 관계가 된다. 그럼 인터넷 공유기를 딱 중간에 두고 두 개가 인터넷 공유기에 인터넷으로 딱 접속이 된 것이다.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딱 됐을 때 얘네들 둘 사이에 TCP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CP 통신, TCP 프로토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역할을 우리가 보자면 요 녀석이 TCP 서버예요. PLC가 서버입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컴퓨터가 TCP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항상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처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서버 제공해주는 놈이고 클라이언트 뭔가 필요한 놈입니다. 필요한 놈이 제공해주는 놈한테 가가지고 필요한 거를 얻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때 녹한다의 PC가 녹한다의 요 LSPLC에 TCP로 커넥션 접속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TCP 통신을 하게 되면 이제 제어 프로토콜로 모드버스 TCP로 통신할 거예요. 모드버스 TCP, 이거는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통신 프로토콜이고, 그러니까 모드버스 TCP가 이제 TCP 통신 위에다가 탁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요 모드버스 TCP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할 때 컴퓨터에서 뭔가 유저의 입력을,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제어된다, 이런 뭔가 유저의 인터랙션,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UI라고 한다고 했고, 유저 인터랙션,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유저 인터랙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거를 만드는 툴로 노드레드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건 요걸로 요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말풍선을 요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웹 앱으로 구현한다. 웹 앱이라는 걸로 구현할 거예요. 그리고 노드레드는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웹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드레드 로고만 하나 딱 있으면 되겠네. 이거 좋네. 자, 요 정도 하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됐습니다. 오늘을 할 것은 바로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또 까먹었을 거니까 약간 기억을 상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노드레드를 실행하는 방법 복습하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설치는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설치는 저번 주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설치는 되어 있다 치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이거 실행하는 이 기능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실행하는 걸 눌러가지고 명령 프롬프트 실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자, 1번 명령 프롬프트 cmd에서 명령어로 노드 레드 입력입니다. 노드 레드 입력하기. 자, 여기다가 노드 레드라고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 레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 창 있죠? 열려있는 명령 프롬프트 창이 노드레드가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므로
끄면 안 됨. 최소화해서 화면 아래로 내려놓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끄면 노드레드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끄면 안 되고 최소화 버튼 눌러가지고 눈에만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번 웹 브라우저. 지금 이 웹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127.0.0.1에 콜론 기호 1880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라고 입력한다. 그럼 요거를 카피를 딱 해가지고 웹 브라우저 하나 더 열고 딱 치면 되겠다. 그죠? 이게 노드레드 개발 환경이에요. 노드레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환경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노드레드가 실행돼요. 자, 노드레드는 블록 코딩 방식으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그리고 노드레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다. 조재익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해.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알고 있으면 노드레드를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부분 있죠, 그죠? 가운데 요 플로우라고 된 부분에서 블록 코딩으로 원하는 배치를 한 다음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 있습니다. 배포하기를 누르면 실행된다. 그러니까 뭔가 블록 코딩을 한 다음에 배포하기 저걸 누르면 뭔가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또 까먹으셨을까봐 또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노드레드에 뭔가 추가적인 기본적인 거 말고 추가적인 거를 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요 햄버거 버튼입니다. 햄버거 버튼 누르고 팔레트 관리에 들어가서 설치 가능한 노드 여기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 검색해야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지금 2가지를 아마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3가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 설치하기. 7번 아래 3개의 노드 설치하기. 잘생긴 훈이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요? 이렇게 와주신 것도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쪽에 있는 거는 버전이에요. 요거 빼고 앞에 있는 이 키워드만 딱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 아까 저 팔레트 관리에 여기에다가 딱 검색을 하시면 요 딱 나온다 그죠? 저는 설치됨이라고 돼 있죠? 요거 누르면 설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요 3개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따다다다다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버전이에요. 버전. 요 첫 번째 거는 노드레드에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가능하도록 함. 모드버스 프로토콜 쓰려고 하는 거고, 요 대시보드라고 된 것은 노드레드에서 UI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퍼 파서라고 된 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그 자료형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을 데이터를 형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 크기가 왜 지멋대로냐. 19. 이 마지막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PLC에서 인트로 만들어진 16비트 정수를 uint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드레드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저 버퍼 파서라는 게 있어야 그게 가능하던 것이다. 그래서 요 3개를 지금 딱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거랑 이제 별개로 노드레드에서 모드버스 TCP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들어가요. 요 설정은 뭐냐면 자, 그 노드레드의 모드버스 관련된 거 요거를 딱 설치를 하시면 요 항목이 추가로 다다다다닥 생깁니다.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중에 우리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노드레드에 여기 보시면 기어 모양 보이죠? 노드 설정입니다. 노드 설정에 가보시면 쭉쭉 아래쪽에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 더 어렵겠다. 자,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노드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노드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쪽에 서버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필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무엇을 하는 가정이냐면 지금 노드레드에서 모든 모드버스를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그 설정을 한 개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정을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하나의 설정 파일 같은 거예요. 요 서버라고 된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PLC가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 PLC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RS485다. 그러면 RS485 모드버스 RTU에 관련된 어떤 설정을 여기다가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PLC는 TCP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첫 번째 거하고 그 세팅 값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별도로 만드는 이 말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PLC라는 걸 이걸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요게 만약에 제가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방금 있었던 그 PLC라는 것은 저번 주에 모드버스 RTU 할 때 만들었던 그런 속성값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모드버스 노드를 갖다 놓든 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얘가 나와요. 얘를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방법을 통일하도록 하죠. 자,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노드를 화면 중앙에다가 끌어다가 딱 놓는 겁니다. 모드버스 라이트를 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모드버스 라이트 노드를 화면 중앙에 가져다 놓는다. 자, 2번. 그리고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연다. 자, 그럼 열린다는 메뉴가 요거고요. 자, 서버 부분에 연필 모양을 눌러가지고 모드버스 클라이언트의 노드 타입을 추가하는 겁니다. 프로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서버 부분에 연필 모양을 눌러준다. 프로파일을 추가한다. 딱 누르면 화면이 쫙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myTCP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타입은 시리얼이라고 하면 모드버스 RTU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TCP는 모드버스 TCP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호스트, 포트, 그 다음에 ID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LSPLC에 모드버스를 위한 설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요 상태에서 노드레드는 잠깐 멈추고 PLC 쪽으로 설정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노드레드 컴퓨터가 PLC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PLC 쪽에 아무런 설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PLC에 FENet을 활성화시켜줘야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XG50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G5000 PLC를 쓰기 위한 개발 툴이잖아요, 그죠? 자, 요전에 이거 전에 슬라이드가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 LS PLC에 XG5000으로 FENet 설정하는 과정. TCP로 연결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열고 일단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 프로젝트 이그젬플 15-1번. 자, 그리고 요 뭐 CPU하고 이런 설정은 제가 그대로 뭐 손 안 대도 계속 똑같이 달고 가는 거니까요. XEM 제가 가진 거 설정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는 ST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녹한다는 레더 모릅니다. ST 가지고만 합니다. 확인하고
자, 그럼 이렇게 열리는데 일단 여기서 뭐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XG5000에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방금 프로젝트 생성했잖아요, 그죠? 생성하고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요 비어있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요 LS 그러니까 요 프로그래밍 코드에 아무것도 없으면 PLC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스캔 프로그램에 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고 로컬 변수를 엽니다. 변수를 하나 등록을 하는데요. 그 변수는 자, variable 더미라는 이름의 변수를 쓰겠습니다. 더미. 아무 의미 없는 변수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는 뭐냐면 더미라는 변수에다가 펄스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뭐 PLC 접점에 붙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이런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 이게 저 PLC 쪽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의미가 PLC의 프로그램 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원격 제어할 거기 때문에 PLC에 업로드되는 프로그램은 아무런 기능이 없고 FENet 설정만 업로드된다. 그럼 이 FENet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FENet 요 보이죠? 기본 네트워크에 FENet을 더블 클릭을 따가시고 여기다가 이 PLC에 인터넷 공유기가 지금 접속을 했잖아요. 어떤 IP 주소를 여기다가 먹일 건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아무거나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더 엽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더 열고 ipconfig라고 치는 거예요. ipconfig. 그럼 요때 이더넷 어댑터 인터넷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고 된 부분에 보시면 IP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컴퓨터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의 IP 주소고 요거랑 유사하게 저 PLC 쪽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192.168.01로 돼 있죠? 192.168.01 그러면 게이트웨이를 192.168.01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IP 주소는 여기 잘 보시면 이 컴퓨터는 192.168.03이에요. 192.168.03 그러면 192.168 요 03 자리에 다른 숫자를 쓰면 되는데요. 요 숫자가 원래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되는 모든 디바이스는 인터넷 공유기가 비어있는 주소를 그냥 할당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적는다고 해서 그게 100% 된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유기가 쓰지 않는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0에 100이라고 쓸 거예요. 이 100이라는 주소는 제 인터넷 공유기에서는 그 발급을 해주지 않는 주소예요. 발급을 해준 적이 없는 그런 주소이기 때문에 녹한단의 인터넷 공유기에는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20개 내지 3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이라는 주소는 단 한 번도 발급된 적이 없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게이트웨이는 255,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0.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고 요거랑 요거 총 3개의 라인 중에 게이트웨이하고 IP 주소만 신경을 써줘가지고 설정을 하는데 요 제가 기본 게이트웨이에 192.168.0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1을 제외하고 요 앞에 3개는 일단 같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같고 제일 마지막에 100번만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저 회사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자리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PLC는 대략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인터넷 선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 선에다가 내가 인터넷 공유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넷 공유기에다가 내 컴퓨터하고 PLC하고를 연결해두면 인터넷 공유기를 출발을 해가지고 IP 주소가 또 변경이 될 거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국번은 여기서 국번은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데요. 지금 방송할 때 윈도우에 캡처 기능을 쓰면 이 방송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캡처는 나중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드라이버 설정 쪽에 가보시면 XGT 서버가 아니라 모드버스 서버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드버스 서버. 그리고 모드버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설정을 안 바꾸고 쓸 거예요. 요대로 두고 쓰게 될 것이다. 그럼 일단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PC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 ipconfig라고 입력하면 PC의 IP 주소가 출력된다. 그럼 요때 요걸 말하는 예시가 이제 이런 거죠. 예시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쫙 나오는 거에서 요거는 그대로 입력, 기본 게이트웨이 자리에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입력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제일 마지막 자리의 숫자를 변경하는데, 일단 100번이라고 해가지고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PLC에 접속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뭐 123번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뭐 115번 이렇게 바꿔봐도 되고, 될 때까지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내 인터넷 공유기에 할당되어 있는 IP 목록을 알아내실 수 있으면 목록을 쭉 보면서 비어있는 거를 할당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거 할 줄 모르면 될 때까지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드라이버 설정은 모드버스 서버로 하고, 어드레스는 그대로 기본으로 설정한다. 자, 요렇게 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PLC에 전원을 올린 다음에 업로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 하고 업로드하면 여기서 얘는 땡입니다. 업로드하면 PLC 쪽 설정은 완료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 이거 맞나? 자, PLC 전원 켠 다음에 온라인 접속 누르면 딱 이제 접속이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온라인 쓰기 누르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이 쭉 하고 들어가겠죠. 업로드 되었다, 그죠? 그리고 런 모드, 업로드 한 다음에 런 모드까지 해주셔야 돼요. 런 모드로 전환하기. 스톱 돼 있으면 얘가 작동 안 하는 거니까 런 모드로 해줘야 되는 거다. 자, 그럼 노드레드에서 이제 모드버스 TCP 다시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그럼 이 호스트의 주소가 무엇이냐? 호스트의 주소가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죠. 192.168.0.100. 저는 이겁니다. 192.168.0.100. 그리고 포트는요. 포트는 모드버스 TCP는 특별하지 않으면 502번을 쓰도록 뭐 그렇게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500이라고 그냥 써두시면 됩니다. 여기다 메모를 해둘게요. 자, 3번. 아,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네. 자, 호스트 주소에 PLC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포트 번호는 특별하지 않으면 무조건 502이다. 웹서버가 80번인 것처럼 모드버스 TCP는 502번인 겁니다.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선택할 거 없습니다. 요대로 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버 부분에 뭔가 프로파일이 하나 추가가 됐죠. 요까지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추가한다. 여기까지 PLC의 프로파일이 추가되었다. 모드버스 TCP 통신을 하기 위한 PLC의 설정이 노드레드에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모드버스 남은 것은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복습하고 있나요? 그래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모드버스 주소를 다시 한번 보죠. 모드버스 설정 누르시면 비트 읽기 영역 시작 주소라고 된 부분 있죠? 요거는 읽기 전용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모드버스에서는 1번 읽기 전용 코일, 2번 읽고 쓰기 겸용 코일, 읽기 전용 레지스터, 4번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읽기 전용 코일을 디스크리트 인풋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인풋 코일. 얘는 그냥 코일이라고 불러요. 읽기 전용 레지스터는 인풋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는 홀딩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크게 코일하고 레지스터의 구분은 무엇이냐? 코일은 접점입니다. 접점, 비트, 램프 하나, 릴레이 하나, 이런 접점을 말하는 거고,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16비트, 16비트면 워드죠, 그죠? 워드 단위의 데이터를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모드버스의 레지스터 한계는 PLC의 16비트 1워드하고 같아요. 레지스터 한계는 1워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읽기 전용 코일이라는 건 여기서 무엇이냐? 읽기 전용 코일, 입력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입력 접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할 때 읽기라는 것은 원격 제어하는 쪽 입장에서 읽긴 거예요. PLC의 상태를 읽어오는데 원격 제어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PLC에 버튼이 하나 달려 있어요.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인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원격 제어 쪽에서 눌려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안 눌렸다면 안 눌러진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원격 제어하는 쪽에서 그 버튼에다가 어떤 쓰기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원격 제어하는 쪽에서 눌려져라 한다고 그 버튼이 뭐 조상님이 와가지고 눌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기 전용 코일이라는 것은 이 PLC에 달려있는 어떤 물리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읽기 전용이다. 대표적인 게 버튼 같은 거, 아니면 저 셀렉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쓰기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읽기 전용 코일이라고 하고,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은 이게 이제 출력 쪽을 말하는 거죠. 출력 접점입니다. 릴레이를 켰다 껐다 하는 작업은 그 쓰기 작업을 한 것이고, 릴레이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읽어오는 것은 읽기 작업을 한 것이고, 두 개 겸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읽기 전용 접점은 지금 이 LSPLC는 %IX 0.0.0부터 매핑이 돼 있고, 출력 접점은 %QX 0.0.0부터 순서대로 총 16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IX 0.0.15까지 있겠죠. 얘는 %IX 0.0 QX 0.0.15까지 있을 거고, 총 16개씩 있더라. 주성님 반갑습니다. 자, 됐고, 레지스터는 좀 이따 가고,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읽기 전용 레지스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MW0으로 지금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MW0부터 해가지고 읽기 전용 레지스터가 그 PLC에 세팅이 돼 있고, 얘는 %MW100부터 해가지고 세팅이 돼 있습니다. 요거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손을 안 대기 위해서 요 설정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요 차이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남겨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코일 접점을 제어하기 위한
모드버스 펑션 코드가 있어요. 그 펑션 코드가 뭐냐? 1번 라이트 싱글 코일, 2번 라이트 멀티플 코일, 3번 리드 인풋 코일,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 코일, 4번 리드 코일스, 요 S를 붙여야 되나?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라이트 싱글 코일, 읽기 전용 코일은 어차피 쓰기 작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이 요거예요. 읽기 쓰기 겸용 코일에다가 한 개를 뭔가 어떤 켠다 끈다라는 작업을 할 때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는 걸 쓰는 거고, 라이트 멀티플 코일은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컨트롤할 때 쓰는 건데, 라이트라고 된 것을 쓸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 왜냐? 읽고 쓰기 전용이니까. 얘는 읽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쓰기 작업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QX 0.0.0부터 15까지 연결되어 있는 뭔가에다가 모드버스로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개씩 할 때, 여러 개 동시에 할 때. 리드 인풋 레지스터는, 리드 인풋 코일은 둘 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드 인풋은 읽기 전용 코일의 상태를 리드하는 걸 말하는 거고, 리드 코일스는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의 상태를 리드하는 건데, 얘는 두 개 다 한 개 읽을 수도 있고 복수개 읽을 수도 있고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네 개를 잘 사용하면 요 접점 두 개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죠? 그럼 요까지 정리된 지식을 바탕으로 1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예제는 자, PLC의 읽고 쓰기 겸용 코일 중 %QX 0.0.0에 그 파일럿 램프를 한 개 연결하고 노드레드에서 원격으로 온오프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물론 모드버스 TCP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예제고요. 자, 연결은 그림 많이 그려놨으니까 요거 좋네. 요대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파일럿 램프 하나를 요 인터페이스 단자대에다 연결할 건데요. 플러스를 24V에다 연결하면 되고, 마이너스를 여기 A11번에다가 연결하면 그 자리가 %QX 0.0.0이 되는 겁니다. A11번 출력 제일 첫 번째 거. 물 좀 먹고 다시 할게요. 자, 플러스를 24V에 연결을 한다. 자, 마이너스를 A11번에다 연결한다. 요 A11번 딱 보이죠? 그죠? 일단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출력단 첫 번째 거고, 얘를 노드레드 가지고 켜고 끄고를 하면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드레드에 가서 프로파일은 추가해 놓고 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일단 노드레드에서 그 코일 작업, 코일이든지 뭔지 쓰기 작업을 할 때는 요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노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다 정리를 좀 해놓을까? 설정. 자료가 너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너무 무성의한 것 같다. 그죠? 자, 뭐 그냥 하죠. 그냥 하죠. 자, 모드버스 라이트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면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FC라고 된 게 있어요. 펑션 코드를 줄여서 FC라고 부르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 총 4가지가 가능해요. 쓰기 작업 가능한 거는 아까 코일하고 레지스터도 있었는데요. 코일도 읽기 전용 있고 레지스터도 읽기 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2번하고 4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코일하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코일의 한 개 단위로 쓸 때 사용하는 게 폴스 싱글 코일, 이 라이트 싱글 코일인 겁니다. 그리고 싱글 레지스터,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레지스터 한 개를 쓰기 작업을 하겠다. 멀티플 코일, 멀티플 레지스터. 그러니까 총 두 세트가 있는 거죠. 코일을 한 개 단위로 제어를 하겠다, 여러 개 단위로 제어하겠다. 레지스터를 한 개 단위로 쓰기 작업을 하겠다, 여러 개 동시에 쓰기 작업을 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네 개가 있는데 지금 할 것은 폴스 싱글 코일 한 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라이트 싱글 코일로 하시고, 어드레스 자리에다가 0번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모드버스 주소 여기다가 %QX 0.0.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QX 0.0.0이라는 저 주소 체계는 PLC에서만 쓰는 거예요. PLC 내부에서 쓰는 거고, 노드레드는 얘가 뭐 %QX를 쓰는지 뭐 MX를 쓰는지 KX를 쓰는지 모릅니다. 대신 제어하는 프로토콜상 그 실제 PLC에서 사용하는 메모리하고 모드버스의 어드레스 맵하고 매핑을 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을 지금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16개의 그 PLC 내부의 주소가 있는데, 요 놈을 0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요 놈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2번이 되겠죠? 쭉쭉쭉쭉 해가지고 얘가 1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드버스 주소로는 얘가 0번인 거고, 실제 PLC에서는 %QX 0.0.0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를 말하는데 표기하는 어떤 체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모드버스에서는 그 주소가 0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0번인 겁니다. 그럼 얘가 왜 0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F인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거 눌러보시면 비트 쓰기 영역 주소에 %QX 0.0 시작 주소라는 게 중요해요. 시작 주소가 0번을 말하는 거고, 0번을 요예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 시작 주소가 0이니까 그 뒤로는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QX 0.0.0을 모드버스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 0번지로 설정을 하고 그 뒤로는 이어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설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0번이라고 쓴 게 결국 %QX 0.0.0을 컨트롤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게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거 노드레드에서는 요 하나를 함수 블럭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 왼쪽이 입력입니다. 요쪽으로 라이트 싱글 코일 경우에는 트루나 펄스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모드버스 설정 PLC 세팅 프로파일 완료됐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코일 주소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그 코일에다가 켤지 끌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인풋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냐면, 부울리안으로 트루나 펄스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UI적 요소를 지금부터는 쓸 건데요. 자,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 아까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 요거를 딱 설치를 하게 되면 요 메뉴가 쭉 나오게 되고, 그 중에 버튼이라고 된 걸 여기다가 끌어다 놓을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버튼은 라벨을 켜기라고 할 거고, 요 아래쪽에 페이로드라고 된 게 얘가 뱉어내는 출력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페이로드를 부울리안의 true로 설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얘는 끄기고, 페이로드의 저 부울리안의 펄스로 설정하는 겁니다. true 펄스. 그럼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배포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 요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놔야 되겠네요. 자, 8번 노드레드의 UI가 있는 대시보드 페이지는 127.0.0.1에 :1880/UI 로 접속한다. 그러니까 요 주소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웹브라우저 하나 더 열고 입력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켜기 끄기라는 UI적 요소가 생성이 됐고,
요거를 눌렀을 때, 켜기를 눌렀을 때 얘가 켜져야 되는 거고, 끄기를 눌렀을 때 얘가 꺼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켜기, 안 되네. 자,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 좀 뻘쭘하네요. 자, 다시. 폴스 싱글 코일. 자, 얘가 베타내는 리스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502번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선을 안 꽂았네요. 인터넷 선을 안 꽂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터넷 선을 꽂아주시고. 그럴 수도 있죠. 인터넷 선을 안 꽂았네. 다시 한번 보죠. 됐다, 그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게 노드레드를 이용한 모드버스 TCP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저 파란색 줄 저거 뭐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이 노드레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노드레드가 이 컴퓨터가 노드레드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 서버, 이 컴퓨터를 계속 켜두게 되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죠. 잠시만요. 이거 뭐냐 이거는. 자, 요 태블릿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 주소창에다가 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입력을 해놓은 게 있긴 한데, 자, 이 컴퓨터 아까 IP 주소가 192.168.0.100번은 PLC인 거고, 이 컴퓨터는 3번이거든요. 3번에 콜론 1880에 슬러시 어딨냐? 슬러시 UI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이 주소는 이 컴퓨터의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딱 누르면 똑같이 버튼 두 개가 튀어나온다, 그죠? 그럼 요 버튼을 얘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다가 켜기를 딱 누르면 얘가 켜지는 거고, 끄기를 누르면 얘가 꺼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PLC를 원격 제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접속이 되는 관계인데요. 얘는 노드레드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레드가 태블릿은 노드레드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레드를 어떤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블릿이 접속을 해가지고 얘를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방금 보신 게 1번 예제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컴퓨터에서 제어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나머지는 뭐 사용하는 방법은 내나 RTU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건데요. 오늘은 예제 2번을 뭘로 잡지 그러면? 요거 방금 자, 그리고 노드레드 코드를 제가 만든 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요거 전체를 자,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요렇게 제가 배포를 할 거예요. 요거. 그럼 지금 녹한다가 만들어 놓은 저 노드레드 코드를 나도 한번 돌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면 요 노드레드 화면에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요 상태에서 자,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햄버거 버튼 우측 햄버거 버튼 누르고 가져오기에 붙여 놓은 다음에 가져오기 누르고 임포트 카피 누르시면 그대로 복구시 되는 것이다. 노드레드는 이렇게 코드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블록 코딩이기 때문에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코드를 주고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복구한 코드도 잘 돌아간다, 그죠? 근데 이거 이전에 뭐 자잘한 설정은 자기 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요런 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자잘한 설정 있잖아요. 요런 거는 자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을 때 그때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럼 예제 2번은 읽고 쓰기 코일 중에 요거에 얘는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 거잖아요. 요 파일럿 램프 한 개를 연결하고 온오프 하는 거 더하기 1번 예제 더하기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시오. 요걸 2번 예제로 하겠습니다. 연결은 똑같이 하고 읽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차희님 반갑습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요거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와 같냐면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 얘는 리드 코일을 하라는 것 같아요. 리드 코일스. 펑션 코드 얘가 1번일 겁니다. 펑션 코드 1번이고 얘를 하는 방법은 일단 쓰기 작업을 하는 거는 라이트고 읽기 작업하는 거는 무조건 리드인 겁니다. 그래서 리드 찾으시면 돼요. 잘 보시면 모드버스 리드 짝 있잖아요. 얘 끌어다 오시면 되는 거고, 자, 얘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맞냐 이거? 토픽 맞네요. 자, 요 FC 펑션 코드에 리드 코일 스테이투스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리드 인풋 스테이투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의 상태를 읽어오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읽기 전용 코일의 상태를 읽어오는 것이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누르신 다음에 어드레스 0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얘는 차이가 있는 게 퀀티티 개수 부분이 있어요. 몇 개를 읽어오겠습니까? 한 개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폴 레이트는 얼마 간격으로 읽어오겠습니까? 0.5초 간격으로 하도록 하죠. 0.5초면 500ms라고 하면 0.5초겠죠, 그죠? 요렇게 설정하면 끝나는 거고요. 요거 지금 요까지 한 것의 결과를 응답으로 읽어와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게 리스폰스예요. 읽어와야 되는 거니까. 자, 눌러보시. 요렇게 한 다음에 요 벌레 모양 디버그 눌러보시면, 자, 근데 얘가 저 RTU 할 때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여기다 쓰기가 좀 그렇는데, 자, 노드레드에서 너무 밑에 있구나. 자, 노드레드에서 자, 리드 작업을 하면 한 개의 코일이잖아요. 한 개의 코일 값을 읽어 오더라도 8개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접점은 1비트잖아요. 나는 하나의 비트의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퀀티티 부분에 1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붙어있는 %QX 0.0.0의 상태를 읽어오면 되는 건데, 요 TCP 통신의 PLC하고 컴퓨터하고는 지금 TCP 통신을 하고 있어요. TCP 통신의 기본 데이터 송수신 단위가 바이트 단위입니다. 비트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8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8개의 비트.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의 비트를 얘한테 요구를 했더라도 얘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나는 한 명만 지금 보내달라고 했는데
8인승 버스가 지금 오는 겁니다. 8인승 버스에 승객이 하나인 상황인 거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버스가 8인승인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7칸은 의미가 없는 칸이잖아요. 근데 그 8인승 버스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한 개를 태워서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냐면 8인승 버스의 제일 첫 번째 좌석에 유저가 원하는 비트를 탑승시키고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 자리까지는 그 뒤에 이어서 순서대로 그냥 태워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은 데이터까지도 7개를 더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0번의 비트, 코일 0번의 값을 알고 싶다고 얘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얘는 한 1비트만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0부터 7까지 총 8개죠. 0, 1, 2, 3, 4, 5, 6, 7 총 8개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8인승 버스에 태워가지고 한 번에 보내주는 겁니다. 나는 한 개를 요청했지만 8개 단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100번 코일의 주소를 알고 싶다. 지금 여기 논리적으로는 없는 주소긴 한데 그러면 100번부터 101, 102, 103, 104, 105, 106, 107까지가 한 번에 버스에 타고 오는 겁니다. 얘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애들인데 그냥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12번 코일 알고 싶다. 주소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상태를 알고 싶다고 하면 112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총 8개가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119까지가 총 8개죠. 그죠? 남아있는 거는 내가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리드 코일스로 내가 한 개의 비트를 요청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8개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8개가 동시에 오고 이거 왜 안 열리냐 이거. 그리고 넘어오는 데이터는 부울리안 배열입니다. 그렇죠. 부울 배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뭐냐면 message.payload가 얘가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데이터 부분에 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얘가 8개짜리 배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0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얘가 뭔지를 알 수 있겠다. 그죠? message.payload가 기본으로 주고받는 어떤 데이터인데 여기서 점 데이터라고 된 부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게 배열이기 때문에 대괄호 열고 0이라고 써야 그게 내가 찾는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트루냐 펄스냐로 나오게 될 건데요. 얘를 이제 딱 지우고 얘를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UI 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다가 자, %qx 0.0.0의 상태라고 하면 보죠. 그럼 얘가 출력해야 되는 정보가 message.payload가 아니라 message.payload의 데이터의 0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두는 거죠. 그러면 펄스라고 여기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얘가 펄스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램프가 꺼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켜게 되면 true로 바뀌는 거 보이죠? 끄면 펄스, 켜면 true. 그럼 얘가 true냐 펄스냐는 노드레드 쪽에서 PLC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0.5초마다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켜졌냐 꺼졌냐 켜졌냐 꺼졌냐 확인해가지고 자 켜져 있습니다라고 오면 얘가 true로 바뀌는 거고 꺼져 있다라고 하면 펄스로 바뀌는 겁니다. 됐죠? 얘를 눌렀다고 true 펄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두 개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걸 인지를 하면 상당히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번 예제인데요. 근데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true냐 펄스냐를 켜짐, 꺼짐, 국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건 이제 노드레드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일단 true냐 펄스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트루냐 펄스냐를 가지고 갈림길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부르고, 조건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문과 스위치문. 그러면 지금 노드레드는 if문 같은 건 없어요.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블록 중 기본 블록 중에 스위치라고 된 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갈림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변수가 뭐냐, 요렇게 일단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왼쪽으로 뭔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변수가 message.payload의 데이터의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아까 전에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타깝게도 불리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지식은 true라고 된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숫자 1입니다.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0 또는 1인 겁니다. 그래서 넘버 0 혹은 1. 그러면 0이면 false고 1이면 true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0이면 false, 1이면 true다. 이거는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십시오. 0은 false고 0은 false고 1은 true다. 왜냐면 이 누르면 불리안이 없으니까. 그럼 요까지 해서 완료 누르면 스위치 노드에 꼭다리가 두 개가 생겼죠. 반대쪽에 위에가 0일 때 빠져나가는 쪽이고 아래쪽은 1일 때 빠져나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0일 때는 꺼짐이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고, 아래쪽 6일 때는 켜짐이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또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change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change라는 노드에 message.payload에 내가 없는 변수를 내가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result라는 필드를 하나 써보죠. message.payload에 result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내가 꺼짐이라는 문자를 넣겠다. 꺼짐, off. 얘는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켜짐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따닥 하게 되면 0일 때는 얘가 팅 실행이 될 거고 1일 때는 얘가 팅 하고 실행이 될 건데, 얘네들이 각각 뱉어내는 데이터가 message.payload의 result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출력해야 되는 대상이 message.payload의 result가 되면 그 문자열이 여기 출력이 되겠죠. 살짝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요렇게 가서 얘가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켜짐하고 꺼짐으로 나오겠죠.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켜짐, 꺼짐. 그럼 요거는 태블릿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화면 크고 좋네요, 그죠? 지금 꺼짐. 켜짐, 꺼짐, 켜짐, 꺼짐. 됐죠? 태블릿으로도 이렇게 원격제를 할 수가 있더라.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입니다. 자, 요 XG5000 쪽은 아무것도 수정된 게 없으니까요. 그냥 번호만 하나 올려가지고 저장하겠습니다. 짝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노드레드 코드를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3번 예제는 3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것대로, 자, PLC에 읽고 쓰기 코일 중 %QX 0.0.0부터 %QX 0.0.2까지 총 3개의 파일럿 램프를 연결하고 개별적으로 온오프하고 일괄적으로 온오프하고 각 램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시오. 이번에는
동시에 세 개를 동시에 그 켜고 끄는 라이트 멀티플 코일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일이 세 개가 됐으니까 여기 아니고, 자, 램프 세 개를 달 건데요. 자, 요 딱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램프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은 A11번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고, 2번은 B11번에다 연결해야 돼요. A12번이 2번이 아닙니다. A11번, B11번, A12번이 세 번째 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A11번, B11번, A12번 순서대로 연결하면 %QX 0, 1, 2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개의 파일럿 램프 다 플러스는 24V에다가 쫙 모아가지고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부분만 11 순서대로 연결하면 IO 링크 연결하면 되는 것이다. 야, 재밌당. 재밌당, 그죠?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걸 하면 이해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어가지고 요 PLC 쪽에서는 그 어려운 걸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필요한 게 생기면 하는 걸로 하고, 괜히 뭐 저 벌집 쑤셔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서로가 힘들죠, 그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녹화나도 힘들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렵고,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돼야 이해가 될 텐데 너무 많은 거를 지금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노드레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건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램프 3개를 달았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0번, 1번, 2번입니다. QX 0.0.0, 0.0.2, 0.0.0, 0.0.1, 0.0.2 요 세 개를 개별적으로 온오프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각각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요게 3개 3세트면 되겠죠.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모르니까 요 켜기 부분을, 자, %QX 0.0.0 요렇게 앞에 구분을 좀 시키죠. 화면이 너무 확대가 돼 있었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그럼 요게 3세트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 설정만 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1번을 켜고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2번. 자, 요렇게만 한다고 끝인 게 아니라, 자, 요 눌러가지고 어드레스 얘는 1번이고 얘는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미리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요 모드버스 라이트하고 모드버스 리드 이 노드는 간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노드예요. 얘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 노드레드가 좀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숙련이 되면 쓰셔야 되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플렉스라고 된 게 있거든요. 모드버스 플렉스 라이트라고 된 거하고, 모드버스 플렉스 뭐지, 어디냐, 이건가? 잠시만요. 간만에 보니까 모드버스 플렉스 게터 이거하고 모드버스 플렉스 라이터 이거 두 개를 나중에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 노드레드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이거 쓰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중에 노드레드 가지고 내가 PLC를 본격적으로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방금 보셨던 이 폴렉스라고 붙은 저 쟤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얘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상에 지금 이 모드버스 노드가 하나하나가 지금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하나하나가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아요. 얘는 한 개만 있고 여러 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플렉스가 붙은 애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얘는 좀 이렇게 노드레드에 부담은 되지만 간단하게 쓰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딱 하게 되면 화면에 버튼이 총 6개가 생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각 버튼을 누르면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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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제어는 된다, 그죠? 끄기, 끄기, 끄기 됐고, 그럼 각 램프의 상태는 램프 첫 번째 거는 지금 이미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한 개를 요청해도 이미 3개를 가지고 오는 걸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드레스 1이고 퀀티티가 1이냐 3이냐 7이냐 8이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이냐 3이냐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8개 단위로 주고받기 때문에 8개보다 9개보다 작다면 무조건 그냥 8인 거와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래도 명시적으로 3이라고 한번 써도 보겠습니다. 3개의 접점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럼 얘가 뱉어내는 게 총 그 3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여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message.payload의 데이터 0번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세 세트가 카피가 되면 되겠죠. 2개, 3개인데 얘가 이제 %QX 0.0.1의 상태가 되는 거고, 얘가 2의 상태가 되는 거고, 얘가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message.payload의 데이터 1번 두 번째 거다, 그죠? 얘는 2번 이렇게 딱 써두시면 딱딱 연결해 두면 각자 갈 길대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딱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하나의 제어하는 어떤 리모컨이 되는 거고,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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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3개 다 ON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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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3개 다 꺼짐 상태를 바뀌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개 더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은 버튼을 2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요 버튼은 전부 다 켜기입니다. 모두 켜기와 모두 끄기입니다.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싱글 코일이 아니잖아요. 멀티플 코일이에요. 그래서 펑션 코드를 라이트 15번 폴스 멀티플 코일스 보이죠?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시작 번지 0번지부터 해가지고 퀀티티 총 3개를 지금 나는 라이트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두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게, 그럼 3개를 동시에 제어를 하는 거니까 트루 폴스를 입력을 해주는 게 맞을까? 하면 그게 아니라 라이트 멀티플 코일은 이거는 노드레드에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라이트 멀티플 코일을 할 때는 멀티플 코일을 할 때는 저 노드의 입력으로 부울 배열을 입력해 주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부울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노드레드는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따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대괄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 자 true 요렇게 된 게 배열입니다. 대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콤마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쭉 열거가 된 거,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라는 건데요. 뭐 배열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안에 true라고 하는 값이 대괄호 사이에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3개가 있으면 지금과 같은 경우가 true라는 값 3개가 있는 배열이 되는 거고, 얘를 pulse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펄스가 3개 들어있는 배열이 되는 거다. 맞죠?
그럼 이 값은 세 개의 코일에다가 다 켜기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다 끄기 작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가서 얘를 어디다가 붙여 넣으면 되냐면요. 자, 얘는 이미 불리안이 아니고 오브젝트 타입이 됐기 때문에, 자, 요거 앞에 이걸 누른 다음에 제이슨이라고 된 걸 누르시면 됩니다. 제이슨에다가 요걸 딱 붙여 넣는다. 모두 켜기. 자, 모두 끄기는 요 버튼에 제이슨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그냥 뭐 외우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저 바위에다가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득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연결하고 아니,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왜 화면에 안 뜨지? 자, 보리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보내주시면 제가 챗봇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고장이 났나 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제일 마지막 위에 있는 거는 다른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얘는 싱글 코일이 아니라 멀티플 코일이고, 멀티플 코일의 입력은 불리한 배열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딱 이제 보시면 모두 켜기를 누르면 세 개가 다 켜지는 거고, 모두 끄기를 누르면 다 꺼지는 건데, 그와 동시에 얘네들의 상태를 잘 보시면 모두 켜기를 누르면 세 개가 다 켜지면서 켜짐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죠? 그죠? 끄기 누르면 다 꺼지면서 꺼짐으로 되고. 다 됐죠? 이게 예제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또 태블릿으로 한번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보죠. 세로 방향으로 딱 해가지고 딱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해보는 겁니다. 자, 램프가 3개가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켜보죠. 켜기 여기 켜고 끄고 전부 다 켜고, 왜 안 되냐? 전부 다 켜고 전부 다 끄고, 전부 다 켜고 전부 다 끄고. 됐죠? 태블릿 가지고 전부 다 그 램프 3개를, 접점 3개를 제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3번이었습니다. 왜 껐지? 습관적으로 껐네. 자, 요 XG5000도 버전을 하나 올려주고.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컴퓨터가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좀 불안한 어떤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예제 4번은 이번에는 읽고 쓰기 겸용이 아니라 이제 읽기 전용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에 읽기 전용 코일 중 코일에 퍼센트 %IX죠, 그죠? IX 0.0.0과 퍼센트 %IX 0.0.1에 누름 버튼을 한 개씩 연결하고 눌려짐 상태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시오.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4번 예제는 3번 예제에 더해 가지고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걸로 하죠. 그럼 지금 할 것은 여기다가 램프 2개, 램프 3개, 버튼 2개 그려놓은 게 이미 있습니다. 없네.
왜 어디 갔지? 왜 없죠? 그린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자, 램프는 요 원래 있던 거 그대로고요. 요 버튼 두 개가 달릴 건데 A 1번에다가 연결하면 그 자리가 %IX 0.0.0이고 B 1번에다가 연결하면 그 자리가 IX 0.0.1입니다. A 2번이 두 번째 거가 아니라 A 1번, B 1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버튼의 눌려짐 상태를 노드레드 가지고 인지하는 거를 4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노드레드에서 이 램프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컨트롤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난다. 자, 녹색 버튼을 1번에다가 연결하죠. 녹색 버튼. 지금 목소리 듣기 좀 괜찮습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목소리가 상당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걸로 지금 약간 느껴지는데 들으시기에 괜찮다면야 뭐 상관없는데 이 좀 뭔가 이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을 안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다 됐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자, 녹색 요 버튼이 0번이고 얘가 1번인 거예요. 야, 갈수록 길어지겠네. 그럼 일단 이 모드버스 리드라고 된 얘는 리드 코일, 그러니까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을 지금 타겟팅을 한 거잖아요. 얘가 하나의 노드가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놈을 더 두고 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똑같이 500ms 간격으로 펑션 코드가 리드 인풋 스테이투스 그 읽기 전용 코일의 값을 읽어오겠다. 그때 이 녀석의 주소는 뭐냐면 0번이 되는 거고 퀀티티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0부터 2개. 아까 읽고 쓰기 코일하고는 그 겸용 코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예 주소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해놨던 모드버스 설정에 가보시면 비트 읽기 영역 시작 주소라고 된 부분 보이죠, 그죠? 여기가 0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번호가 하나씩 매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제가 0이라고 쓴 것의 의미는 %IX 0.0.0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두 개라는 의미는 그거부터 그 다음 것까지 1번까지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와라. 버튼 두 개의 상태를 읽어와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폴 레이트는 똑같이 500ms 하겠습니다. 500ms 딱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지금 출력해야 되는 게 %IX 0.0.0의 상태를 여기다 출력을 할 거고 중간 과정은 똑같겠네요. 중간 과정은 동일한데 대신에 얘가 출력해야 되는 게 펄스면 꺼짐이 아니라 얘는 안 눌려진 거죠. 안 눌려짐. 얘는 눌려진 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얘가 메시지점 페이로드의 데이터 0번 가지고 오는 배열의 그 인덱스는 똑같은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와라 했으니까 0번하고 1번이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얘가 두 개가 이렇게 카피가 됐을 때 얘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딱 붙여두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버튼을 이 버튼 이게 얘가 0번이니까 요 부분을 잘 보면 되겠죠. 누르면 눌려짐, 안 눌려짐, 눌려짐, 안 눌려짐. 얘는 요거죠. 눌려짐, 안 눌려짐. 감지된다, 그죠? 읽기 전용 코일, 읽고 쓰기 겸용 코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둘 다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되냐? 둘 다 눌러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예제였습니다. 야, 재밌다. 다들 그 재미 있으시죠? 야, 재밌다. 야, 갈수록 길어지네. 자, 얘도 번호를 좀 높여가지고 이제 5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5번 예제는 약간의 인터랙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5번. 4번까지의 예제에서 %ix 0.0.0을 누르면 이거를 누르면 어떤 방식으로 하지? 이거를 누르면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려나? 이거를 누르면 이런 예제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요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노드레드 쪽에서 코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조금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레지스터를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ix 0.0.0 그 업다운 카운터로 하겠습니다. 의 누른 버튼을 누르면 PLC 내부의 카운터 값이 일씩 증가하고 %ix 0.0.1의 버튼을 누르면 일씩 감소할 때 노드레드에서 카운터 값을 읽어오는 예시를 보이시오. 이거를 6번으로 할까? 5번은 이거 이전에 한 개 정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은 뭘 하냐면 5번은 아니다. 이게 더 쉽겠구나. 자, 이걸 5번으로 하고 6번은 뭘 하냐면요. 자, 6번은 PLC에 %QX 0.0.0부터 %QX 0.0.2까지 3개의 램프가 신호등처럼 동작할 때 %IX 0.0.0을 누르면 그 신호등이 작동하고 %IX 0.0.1을 누르면 작동이 멈출 때 그때 노드레드에서 원격 제어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온오프 시키기도 하고 노드레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램프의 상태가 뭔지 그리고 제어에 개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두 개는 앞에 거하고는 살짝 컬러가 달라요. 4번 예제까지는 PLC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PLC가 해야 될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예제. 연결은 이대로 그대로 두고 자, 이제 여기 PLC 쪽에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업다운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변수 쪽에 가가지고 이제 요 더미 변수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니까. 자, 변수. 자, 버튼 1번 업 버튼 하죠. 업. btn 업. 얘는 불리안이고 메모리가 ix 0.0.0입니다. 그리고 btn 다운은 %ix 0.0.1입니다. 버튼 두 개가 이제 등록이 됐다, 그죠? 주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버튼 가지고 업다운 카운터를 구현할 적에는요, 반드시 엣지를 검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엣지 검출하는 함수 블록 두 개를 추가해 줄 건데요. 그 녀석의 이름은 btn 업의 엣지 이렇게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타입은 그 펑션 블럭이고 R 트리그입니다. R 트리그. 자, 그리고 잘한다, 그죠? 이제 생각보다 잘하죠. 올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이제 녹한다가 PLC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수 블록 두 개 추가하고 얘네들의 역할은 각 버튼의 상승 엣지, 라이징 엣지를 검출하는 함수 블럭이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카운터가 필요하겠죠. 그 카운터의 자료형은 int로 하겠습니다. 왜 int로 하느냐? 음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int에 메모리 할당을 해줄 건데요. 메모리는 아까 모드버스에 카운터 값을 노드레드 쪽에서 그 쓰기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얘 내부에 있는 값이니까 읽기 전용 레지스터 %MW0에다가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MW0 됐죠? 그럼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MW0에 int가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냐면 PLC의 int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 타입이 되는 거고 16비트고 워드입니다. 16비트가 워드잖아요. 하나의 워드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MW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니까 %MW0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저게 int가 아니라 더블 int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에러가 나겠죠. 에러 나죠, 그죠? 왜 에러가 나느냐? 더블 int는 MW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는 자, 얘가 아니라 더블 int는 %MD0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죠. 요때의 D가 더블 int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또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int를 할 겁니다. int %MW0. 그럼 지금 이게 나중에 노드레드 쪽에서 읽어와야 될 레지스터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죠. PLC 쪽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둔 함수 블럭에 인스턴스부터 만들어야 되죠. 자, btn 업에 엣지라는 함수 블럭이 있는데 여기 왜 자동으로 안 생기냐? 요 녀석의 입력이 뭐냐면 btn 업입니다. btn 업이라는 거에 라이징 엣지를 검출하겠다. 이거는 다운의 라이징 엣지를 검출하겠다. 그럼 라이징 엣지가 검출이 된 거는 뭐냐? if btn 업의 엣지의 .q가 true가 됐을 때 요때 그 업 카운트 버튼이 눌려진 상황인 거고. 자, 이게 왜 DN이냐? 업이 업 카운트고, 그죠? DN이 이건 다운 카운트죠. 그럼 업일 때는 카운터를 일씩 올려주면 됩니다.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인 거고 다운은 마이너스 1이다. PLC 쪽 코드 끝났죠? 그럼 요거 업로드 해놓고 PLC 내부의 그 상태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잘 돌아가는지. SYH님 반갑습니다. 순택님 반갑습니다. 자, 모니터 시작을 딱 눌러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요 카운터라는 값이죠. 업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업 하나씩 올라가고, 다운 누르면 하나씩 까지고, 0일 때 누르면 음수까지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PLC 내부에서는 지금 업다운 카운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 지금 PLC 그 노드레드가 해야 될 일은 요 카운터라는 값을 읽어가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읽어가야 되니까 모드버스 리드 하면 되겠다, 그죠? 모드버스 리드고, 펑션 코드는 리드 인풋 레지스터입니다. 인풋 레지스터. 아까 전에 제가 레지스터가 두 종류라고 했죠, 그죠? 읽기 전용 레지스터와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카운터 값을 읽기 전용 레지스터에다가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번지가 바로 그 카운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정을 0번지부터 퀀티티 한 개를 읽어오는데 그 간격을 0.5초 간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읽어오는 값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결과를 디버그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쭉쭉쭉쭉 출력이 되는데 얘를 열어보시면, 자, 데이터에 잘 보시면 0이라고 된 게 보이죠? 일단 요 값 자체를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근데 이게 또 배열이네. 데이터를 아까 저 코일 읽어왔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값이 한 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 값이 지금 뭐냐면, 결과 카운터 값이 메시지.payload에 저 계층 구조 보이죠, 그죠? 데이터라는 게 배열인데 그 중에 0번째 거에 내가 필요한 값이 들어있는 것이다. 요렇게 일단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두고 봤을 때, 자, 보세요. 업 카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다운 카운트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아마 생길 거예요. 자, 0일 때 다운 카운트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죠? 요거를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모드버스하고 그 PLC 내부 사이에 자료형의 이슈예요. 자료형의 이슈. 다시 여기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 개 더 열자. 자,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더 먹고. 자, 일단 모드버스에서 1 레지스터 한 개는 PLC의 1 워드와 같다. 16비트끼리 서로 같습니다. 모드버스에서는 레지스터가 부호가 없는 정수로 취급된다. 요 노드레드에서의 모드버스 데이터는 부호가 없는 정수로 취급이 되고, 요거를 지금 PLC로 생각해보자면 uint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PLC에서 int를 사용했다면 모드버스에서 int로 해석해야 하는데 uint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int하고 uint하고는 서로 같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 범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uint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u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int라는 의미고, 얘는 256 곱하기 256에 마이너스 1까지의 저장 공간을 가집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256 마이너스 1, 요 정도의 저장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0에서부터. 근데 int라고 하는 거는 요 부호가 없는 int를 반으로 딱 쪼개는 겁니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기는 거예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2,767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uint에서는 일단 얘는 음수 표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음수 사용 불가. 얘는 음수 가능, 음수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6만 값 저장 불가. 그러니까 얘 unsigned int는 6만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int는 반으로 잘라서 반을 음수 쪽으로 줬기 때문에 6만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범위는 작은데 음수를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LC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표기가 되는 게 얘는 uint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장 공간은 같은데 아까 음수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이상한 값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자료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드레드의 버퍼 파서라는 거를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얘가 뱉어내는 이 데이터 중에 잘 보시면 요 데이터가 있고 버퍼가 있잖아요. 요 버퍼라고 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작을 해야 됩니다. 자, 버퍼 파서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 버퍼 파서 더블 클릭하시고 일단 얘가 먹는 변수가 뭔지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message.payload의 버퍼입니다. 버퍼라고 하는 거를 먹어가지고 얘가 그거를 자료형을 변환을 해가지고 반대로 쌓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먹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요 아래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기본으로 int 16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int 16 보이죠, 그죠? 그럼 요대로 확인 누르시고 요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얘가 반대쪽으로 뱉어내는 그 변수 이름은 message.payload의 item1으로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item1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한번 추적을 해보죠. 여기다가 message.payload의 item1을 출력을 하라고 해두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똑같아 보이기는 한데 자 한번 눌러보죠. 다운, 업, 다운, 다운. 이제 음수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죠? 아 그러니까 저 버퍼 파서라는 걸 이용을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버퍼 데이터 8바이트 로우 데이터 두 개를 먹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용으로 가공해가지고 뱉어내는 겁니다. 음수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레지스터 읽기 작업까지 하는 예제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6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6번 예제는 이미 제가 지정을 해놨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램프 3개가 있어요. 램프 3개는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녹색, 빨간색, 녹색인데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라고 그냥 쳐주세요. 녹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신호등 색깔이죠, 그죠? 요 버튼을 누르면 녹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1초 간격으로 램프가 순차적으로 켜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일단 PLC가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레드에서는 요 램프가 지금 누가 꺼져 있고 누가 켜져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신호등을 켜거나 이걸 눌러가지고 켤 수도 있지만 노드레드 쪽에서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PLC 쪽에서 역할이 어떻게 되고 노드레드에서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각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something to do 하겠다라는 거는 여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요대로 두면 되겠고 램프 3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램프 1번 %QX 0.0.0 램프 2번 %QX 0.0.1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 PLC 쪽 코드가 태스크 형태의 코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거 어떻게 했더라? 1초라는 타이밍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Ton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Ton이라는 함수 블록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내가 변수 이름을 그때 어떻게 만들었더라? 타이머 1, 2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1, 자, T1입니다. 메모리가 아니고, 자, T1. 자, 타이머 2, T1. 얘네들 두 개가 서로를 이렇게 팅궁으로 해가지고 1초라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 타이머를 작동시킬지 말지 enable을 시키는 변수가 필요하죠. 타이머 1에 run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타이머 2에 run이라는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이래 하는 거 맞던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어떤 램프가 지금 켜졌냐 꺼졌냐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이 카운터라는 값을 쓰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먼저 요 함수 블럭은 무조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타이머 1은 요 입력 쪽만 신경을 쓰면 되죠. 얘를 enable 시키는 변수가 타이머 1의 이제 run이라는 변수고, 간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1초 간격이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죠. T샵이던가 T샵 1S 1초죠, 그죠? 1초. 그리고 타이머 2도 왕복해서 1초가 돼야 되니까 0.5초여야 맞겠네요. 500ms여야 맞겠네요, 그죠? 500ms. 자, 그럼 여기다 아래쪽에다가 자, if 타이머 1에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 0.5초가 지난 거잖아요. 0.5초가 지나면 자기 거 끄고 타이머 1의 런을 펄스 지 거 끄고 타이머 2를 켜는 겁니다. 야, 이제 ST 녹한다는 ST 언어를 어느 정도 좀 잘한다, 그죠? 저도 놀랍네요. 이게 기억이 난다는 게. 자, 타이머 2의 Q가 트리거가 되면 이제 반대죠. 얘는 뭐냐 이거. 지 거 끄고 1번 거 켜고. 그러니까 얘를 한번 트리거 시켜놓으면 얘가 얘를 실행을 하고 얘가 얘를 실행을 하는데 그 간격이 0.5, 0.5니까 1초 간격으로 땅땅땅땅땅땅 왕복을 하게 되는 거고, 요 지점에서 제가 카운터를 만약에 하나씩 올리게 되면 이 카운터는 1초 간격으로 일씩 올라가는 카운터가 될 것이다. 맞죠? 그럼 지금 제가 할 거는 여기서 자, 카운터가 일씩 올라갈 거예요. 카운터가 일씩 올라가는데 만약에 카운터가 0이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0이고, 그리고 else if 카운터가 1이면 여기 걸리는 거고, 카운터가 2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두고 0이면 1 증가시킵니다. 1이면 1 증가시켜서 2로 만들어져요. 2면 총 지금 3개의 스테이트를 만들 거니까 얘는 0으로 보내줘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 작업이 녹색 램프를 램프 1을 켠다. 램프 2를 켠다. 램프 3을 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1초가 걸리니까 1초마다 카운터가 1씩 올라갈 거고,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1초 간격으로 램프가 딱딱딱 켜지는 셈이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는 램프 1
만 켠다가 되겠죠. 램프 1을 켠다가 아니라 램프 2만 켜고 램프 3만 켠다. 그러니까 요 램프를 켜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램프 1은 트루고 램프 2하고 3은 펄스인 겁니다. 잠시만요. 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자, 뭐 하면 되죠, 그죠?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램프 2가 트루고 1, 3은 펄스고, 얘는 제일 마지막 것만 트루고 얘는 펄스고. 그럼 지금 처음에는 이 타이머 1 런이 둘 다 펄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실행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버튼을 눌렀다라는 게 결국 타이머 1의 런을 트루로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타이머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종료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개의 타이머를 둘 다 꺼버리면 되겠죠. 누가 지금 켜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도 펄스고 2번도 펄스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종료의 개념이 되는 거고, 종료하면서 항상 요 작업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카운터도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카운터도 0이다. 그럼 이거는 종료 조건이 되는 거고, 요거는 작동 조건이 되는 거고, 요까지 한 게 작동이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에러 났네. 아, 이걸 띄었었군요. 띄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자, 런 모드 해주고, 일단 얘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이거 누르면 요거 순으로 1초 간격으로 신호등처럼 켜진다. 켜지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죠. 요거 누르면 그냥 즉시 종료입니다. 즉시 종료하면서 요 램프도 다 꺼지는 게 종료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 모든 램프를 다 소등시키는 걸로 종료 조건을 잡도록 하죠. 그럼 요 세 개의 램프가 여기서 다 꺼져 버리면 되겠죠. 요로 딱 하면 완료되겠네요. 땅 누르면 꺼지는 거고, PLC 쪽 코드는 끝났죠. 그럼 일단 노드레드 쪽에서는 이제 모드 버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을 해줄까부터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램프 3개는 읽고 쓰기 전용 겸용 코일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램프 3개는 그 코일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읽기 전용 코일하고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인데, 램프 3개를 그러니까 지금 노드레드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 읽기 전용 코일이라는 거는 노드레드에서 쓰기 작업 불가한 거를 말하는 거고, 얘는 노드레드에서 제어 가능한 걸 말하는데, 지금 현재 디폴트 상태가 얘가 %ix 0.0.0부터 주소가 매핑이 돼 있고, 얘는 %qx 0.0.0이 뭐냐 여기 이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혼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드레드에서 해야 할 작업이 1번 그 PLC의 %QX 0.0.0부터
%QX 0.2까지의 상태 읽어오기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2번 가상 접점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물리 버튼을 원격 제어하는 쪽에서 눌려져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접점을 두 개 생성하는데 M 영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X 0과 %MX 1을 사용해서 %MX 0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MX 이걸 사용해서 노드레드가 PLC를 원격 제어한다. 그럼 그 말은 얘네 두 개는 비트잖아요, 그죠? 코일이잖아요. 얘가 PLC 쪽에서 쓰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램프 3개를 노드레드에서 직접 핸들링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M 영역하고 요걸 Q 영역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M 영역하고 요 Q라고 된 부분하고 동시에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M 영역은 지금 읽고 쓰기 겸용 코일로 지금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M 영역으로 쓸 경우에는 얘를 이거 어떻게 뭔 말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딱 정해진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잘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극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요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 충돌이 나는 게 여기에 M 영역과 Q 영역이 공존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건데 어차피 메모리끼리 연결해 주는 거 해줘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자, 가상 접점을 일단 하나 만들 겁니다. 변수 이름은 원격 제어.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노드레드 온 하겠습니다. 노드레드 온. 노드레드에서 이 신호등을 켜는 가상의 접점이고 %MX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근데 이 카운터가 %MW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충돌나죠, 그죠? 근데 이 카운터 값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런 문제 없고, 자, 노드레드 오프라는 변수 이름은 %MX1입니다. 그 다음에 3개의 변수를 더 만들 건데요. 요 Q 영역에 있는 요 3개를 M 영역 3개로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써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그게 맞나? 일단 그렇게 한번 가보죠. 그럼 자, 이거는 램프 1의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램프 1의 스테이트고 %MX2에다가 주고, 램프 2의 스테이트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어차피 쓰기 작업을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램프 3의 스테이트는 %MX 4번.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항상 카피해 두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요 돌 때, 자, 램프 1의 스테이트는 램프 1의 상태다. 요래 하면 얘 두 개가 메모리가 서로 메모리 주소는 다르지만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램프 1의 값을 얘 카피를 하는 셈이니까. 그러면 굳이 램프 1, 2, 3을 안 읽더라도 요 M 영역의 값을 읽는 게 결국 Q 영역의 값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말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도 이거 사전에 지금 테스트를 제가 만든 결과를 브리핑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요놈 세 개가 결국 얘네가 되는 것이다. 일단 논리를 그렇게 세우고, 일단 여기 저장을 해가지고 이 PLC 자체에서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모니터를 딱 눌렀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가, 이 모니터 왜 안 나오냐? 이 모니터 왜 어디 갔어요? 여기 나오는 거구나. 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요 놈 세 개다, 그죠? 그럼 제가 시작을 눌렀을 경우에, 그죠? 서로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 영역의 값을 그냥 읽어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여간 노드레드에서는 이제 해야 될 게 간단해졌죠. 여기에 읽고 쓰기 겸용 코일에다가 M 영역을 할당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자, %mx0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원격 제어하는 파트는 구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제어는 지금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자, 만약에 노드레드 ON이라는 거가 true가 된다면, 저 라이트 싱글 코일 가지고 얘를 true로 만들어 줘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true가 되면 true가 된 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내부의 가상 접점이기 때문에. 버튼이라면 눌렀다가 떼면 다시 릴리즈가 되니까 그 누름 상태가 릴리즈가 되는데, 얘는 외부에서 가상 접점을 ON 시켜놓은 하이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하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감지가 되면 꺼버릴 거예요. 이렇게 두면 1회 실행이 되게 되겠죠.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상황일 때 작동 버튼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의 역할은 노드레드가 하이 신호를 보내면 1회 작동을 보장함. 이게 없으면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맞잖아요? 이거 가상 접점이니까 버튼 스프링으로 딱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릴리즈를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다. 내가 그거를 잘 받았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신호등 작동. 노드레드가 하이 신호를 보내면 신호등을 작동시키겠다. 자, 이제 반대로 오프 신호를 보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릴리즈 시켜주고, 요거를 릴리즈 시킨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얘는 꺼짐을 했을 때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됐죠. 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 수행하기. 그럼 이게 온 버튼, 이게 오프 버튼인데 원격으로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코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 요 6번 예제에서 어드레스 맵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보자, 표를 하나 집어넣어 보죠. 표를 보자, 몇 개 그리면 되지? 코일 주소, 자, 요 정도 하면 되나?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코일 주소, 실제 주소, 코일 주소, 실제 주소, 역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코일 주소가 지금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코일은 읽고 쓰기 겸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0, 1, 2, 3, 4 총 5개가 있는데
얘는 실제 주소가 %mx0이 되는 거고 %mx1이 되는 거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데 얘네들 세 개는 그 가상 접점 실제 접점을 가상 접점에 물린 거잖아요. 얘가 %qx 0.0.0인 상황인 거고 얘가 1인 상황인 거고 얘가 2인 상황인 거죠. 됐죠? 그럼 요거 그때 요 0번이 뭘로 지정이 돼 있냐면 아씨 뭐 섞였냐? 얘가 ON이네요. 얘가 신호등 작동, 얘가 신호등 멈춤. 노들에 대해서 그렇게 트리거 신호를 보내주면 되고 이게 녹색 램프, 황색 램프, 적색 램프다. 그러면 얘네들 두 개는 쓰기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 세 개는 읽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노드레드 쪽에서 이 램프를 쓰기도 겸용으로 가능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쓰는 게 잠시만요. 쓰기 작업은 불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코드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얘를 쓰기 작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이제 노드에 대해서 여기에 맞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모드버스 라이트, 자, 라이트 싱글 코일 0번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얘가 켜고 끄는 쪽이죠, 그죠? 여기다가 버튼 여기 있네. 신호등 작동이라고 하죠. 아까와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트루 신호를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이가 됐을 때 자동으로 릴리즈 시키는 걸로 해놨으니까 ON이든 OFF든 둘 다 각각 해당되는 메모리에다가 ON 하이 신호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트루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신호등 작동일 때 트루를 보내주면 되는 거고 멈출 때도 트루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소가 달라지겠죠. 1번.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자체에서 누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럼 원격으로 얘를 누르면 그래도 신호등이 돌아가죠, 그죠? 작동이 되죠. 멈춤 누르면 멈추고 누르면 신호등이 작동되고 요거 눌러가지고 꺼도 여기서 켤 수 있고 여기서 꺼도 여기서 눌러가지고 켤 수 있고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작동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 매핑해 놓은 변수 체계상으로는 램프 3개 중에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신호등이 작동 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아예 하나 더 집어넣어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그 변수는 뭘로 하지? 변수 이름을 isRun이라고 하죠. is_run. 이거는 %mx 5번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거의 역할은 현재 신호등이 작동 중인가 아닌가를 반환을 하고, 그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타이머가 켜졌을 때 ON 눌렀을 때 그냥 TRUE 되고 OFF 눌렀을 때 펄스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눌렀을 때 ON을 눌렀을 때 isRun은 TRUE가 되는 거고 켜졌을 거니까, 그죠? OFF 눌렀을 때는 펄스가 되는 것이다. 요 한 세트 더 있으니까 얘도 TRUE가 되고 얘도 펄스가 된다. 그럼 얘가 읽어와야 되는 게 한 개가 더 생겼죠. 한 개 더 딱 해가지고 이 아래에 행삽입
5번은 %mx 5번이고 신호등의 작동 상태. true면 켜져 있는 거고 false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부터 한번 읽어봐 보죠. 집어넣고 자, 가면 해야 되는 게 리드고 주소가 5번이죠, 그죠? 5번지로 읽어오면 됩니다. 어드레스 5번에 한 개 읽어오면 되겠고, 근데 어차피 8개 단위로 읽어오니까 0번지부터 그냥 싸그리 다 읽어오겠습니다. 0번지부터. 그럼 0 해놓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0부터 1, 2, 3, 둘, 넷, 0부터 6개를 읽어오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0부터 6개를 500ms 간격으로 읽어오겠다. 그럼 그 중에 얘가 배열에 근데 0번하고 1번은 읽어올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0번부터 읽어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배열의 인덱스가 0번, 1번, 2, 3, 4, 5니까 배열의 5번에 작동 상태가 들어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반환하는 값 중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가 뭐냐면, 얘 왜 불 들어왔냐? 펑션 코드 리드 코일 스테이투스. 얘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message.payload의 데이터에 5다. 됐죠? 그럼 요거를 그냥 저 텍스트로 바로 출력을 할게요. 자, 텍스트를 딱 해가지고 얘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이템에 데이터에 5번이다. 이렇게 딱 연결해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호등 작동을 누르게 되면 true로 바뀌는 거 딱 보인다, 그죠? 멈춤을 누르면 false로 바뀌죠. 그러면 제가 true이면 신호등이 작동 중인 거고 false면 신호등이 꺼져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아까 국문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할 줄 아는 상태죠, 그죠? 스위치라는 노드를 먼저 사용을 하고 true냐 false냐로 나뉘는데 관심 대상이 message.payload의 데이터 5번이다. 그리고 얘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더라. 0이면 false라는 얘기고 1이면 true라는 얘기고 여기가 꺼짐이고 여기가 켜짐이라는 얘기다. 이제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니까 change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든다. result라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신호등 멈춤이라는 국문을 우리 말을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작동 중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얘가 출력하는 게 바뀌었죠, 그죠? message.payload의 result.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호등이 멈춰 있는 거고 누르면 신호등이 작동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요걸 눌러가지고 켜도 신호등이 작동 중인 겁니다. 그렇게 감지가 되죠, 그죠? 메모리 세팅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램프 3개 값도 동시에 읽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램프 3개의 상태를 여기다가 출력해버리면 되겠죠.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미려하게 그 기능은 잘못 쓰면 오히려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으니 뭘로 그거를 시각할지 잠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뭘로 하면 가장 좋을까? 딱히 딱히 좋은 게 없네. 그냥 텍스트 박스 3개 가지고 갈게요. 자, 그럼 요만큼을 카피해 가지고
자, 3개가 더 있는데, 자, 지금 0번부터 6개를 동시에 가져왔으니까 0, 1, 2, 3, 4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있는 것이다. 맞죠? 그럼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고, 얘가 4번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얘가 이제 신호등 작동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녹색 램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황색 램프의 상태. 요거는 적색 램프 상태. 뚝뚝뚝뚝 해가지고 요거는 꺼짐. 아예 다 바꿔서 카피를 할걸. 켜짐. on. 꺼짐.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 딱딱 붙여 놓으면 되겠죠. 요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요래 다 됐네요. 그럼 예제 6번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신호등 요 이제 일단 수동으로 한번 해보죠. 수동으로 딱 작동을 시키면 신호등이 켜지면서 요 어떤 램프가 켜져 있는지가 저 노드레드 쪽에 나온다, 그죠? 됐고, 이제 끄고 신호등 멈춤. 여기 외부에서 원격으로 켜도 신호등이 실제 작동이 되면서 어떤 램프가 지금 켜져 있는지.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약간 뭔가 좀 빠릿빠릿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0.5초 간격으로 불러와서 그런 겁니다. 읽어오는 간격을 빠르게 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500ms가 아니라 100ms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1초에 10번 정도 데이터를 리플래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따봉 부드럽게 켜짐과 꺼짐이 이렇게 쫙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다. 됐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그럼 지금 이 관계를 태블릿으로 우리가 한번 원격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미 딱 저 만든 대로 그대로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수동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딱 켜면 신호등 작동이라 나오면서 뭐가 켜졌는지 다다다나. 내가 여기서 꺼버리겠다. 멈춘 거죠. 여기 멈춤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실제 PLC에서 10 값으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멈춤으로 떴다는 얘기는 원격지에 있는 PLC가 실제로 작동을 멈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얘를 안 보고도 얘만 보고도 지금 작동 중이구나, 멈췄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작동 중 뭐가 켜졌는지 따다닥 그럼 이제 수동으로 끄면 수동으로도 꺼지고, 수동으로 켜면 수동으로도 켜지고, 원격지에서 원격으로 꺼도 꺼지고, 켜도 켜지고. 이게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이렇게 재미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뭔가를 한 개 더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6번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살을 조금 더 붙이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새로운 걸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뭐를 하면 재밌을까?
지금 이 관계에서 요 관계에서 화면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본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예제 7번은 예제 6번의 결과를 조금 더 기술을 사용해서 미려하게 만들어 보시오. 요거 7번에서 할 거는 약간 노드레드의 PLC 쪽은 그대로 두고 노드레드에 약간 무게를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괜히 손대 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지금 할 것이 오늘의 마지막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결과물을 최대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노드레드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요 누르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에다가 아이콘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아이콘을 먼저 집어넣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잠시만요. 그 주소가 잠시만요. 자, 요 주소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전략을 제가 여기 적어드리죠. 화면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기본 전략. 1번. 노드레드에서는 아이콘을 사용하면 무조건 이뻐 보인다. 자, 요 경로로 갑니다. 자, 2번 아래 경로로 가서 원하는 아이콘을 가져온다. 김철수님 반갑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요 보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아이콘을 찾는 거예요. 일단 지금 신호등을 켜거나 끄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죠. 뭔가 켠다라는 느낌하고 끈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 뭐가 좋을까?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뭐 고르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네요. ON이라고 한번 쳐볼까? 스타트. 요 삼각형 모양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요거 눌러보면 FA 플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FA 플레이라는 요 이름을 메모를 합니다. FA 플레이. 그럼 스톱도 FA 스톱이 있나? 스톱은 요거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건 아이콘 모양이 너무 안 예쁜데. 스톱 서클 이걸로 하죠. 그럼 얘는 FA 스톱 서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요. 요거 신호등 작동 눌렀을 때 아이콘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 있죠.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습니다. 그 멈춘 부분에는 요거 집어넣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결과물을 보면 아이콘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조금 크기가 조그만하잖아요. 여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글자를 없앨 겁니다. 아이콘으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저 기능을 대체시킬 건데요. 아이콘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보시면 어찌 하더라?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이즈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FAOX라는 요 키워드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이콘 한 칸 띄우고 FAOX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얘도 한 칸 띄우고. 그러면 좀 많이 커진다, 그죠? 요거 크기에 맞게 요 버튼을 사이즈를 오토로 하지 말고 한 3 곱하기 3 정도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큼지막하게 아이콘이 들어갔다, 그죠? 요거 아이콘을 조금 우리 쓰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면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미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세모 모양을 누르면 신호등이 작동되는 거고, 그죠? 요거 누르면 신호등이 멈추는 거다. 그래도 요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설정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할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데 노드레드의 루트 경로를 활성화한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노드레드가 어디 설치가 되어 있냐면 노드레드에 그 설정 파일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안에 자기 사용자 계정 안에 .노드레드라고 된 게 있어요. .노드레드에 setting.js 보이죠? 요 경로를 찾습니다. 여기에 setting.js 요 자리는 사용자 계정이죠. 그냥 요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메모장으로 엽니다. 연 다음 아래 부분을 수정한다. 메모장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쫑 하고 열어가지고 어디를 찾냐면요. 여기 HTTP 스태틱이라고 된 부분이 이렇게 주석이 돼 있습니다. 요 주석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앞에 있는 거 요거 슬러시 두 개는 그 코드로 취급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요대로 그대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뭐 몇 번 라인이나 이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컨피그 파일이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까지가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슬러시 루트라고 하는 것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라는 폴더를 settings.js 파일이 있는 경로에 생성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 자리, 요 setting.js가 있는 요 자리에다가 루트라는 폴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라는 폴더가 노드레드의 홈 디렉토리가 된다. 여기가 홈 디렉토리, 뭔가 파일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홈 디렉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루트 안에다가 제가 이미 뭔가 많은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이미지를 몇 가지 넣어놨네요. 이미지를 여기 안에다가 넣고 이제 불러다 쓸 거예요. 레드라는 이미지하고 그린이라는 이미지 제가 이미 넣어놨네요. 그럼 여기다가 아닌데 레드하고 그린이 아닌데 여기 이제 노란 색깔만 있으면 되겠네. 근데 노란색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좋을까? 잠깐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노란색이 이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라 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겠는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만들죠.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제가 3개를 만들 건데요. 화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니까 100 곱하기 100으로 만들겠습니다. 100 곱하기 100에 엄청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요런 느낌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아무것도 안에 있을 때 꺼져 있을 때는 요 회색으로 하죠. 회색은 오프입니다. 오프. 요거를 아까 그 알려드렸던 경로 있죠? 거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자기 계정 안에 점 노드레드 안에 루트라는 거 안에 PLC 오프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요거는 녹색은 PLC 그린입니다. 그린이 켜진 거고, 요 빨간 거는 PLC 레드, 그 다음 노란색, 옐로우, 요런 식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노드레드에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쓰면 되겠다. 자, 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요건 좀 어려우니까요. 제가 그냥 후루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HTML 태그를 걸 건데, 요게 들어가는 경로가 루트 경로를 아까 활성화했을 경우에 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PLC off.png 3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죠. img src 오랜만에 하니까 좀 감이 떨어졌는지 좀 아리까리한데요. 왜 안 나오지? 괜히 했나? PLC off.png img src 됐네.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요거의 너비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게 100이구나. 그 다음에 30. 크기가 줄어들지를 않네요. 자, 그럼 WID 얘를 3개를 하면 되겠구나. 3 요만큼 해가지고 오케이. 얘를 3개를 딱 해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됐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순서대로 딱 신호등을 일단 지금 아까 여기 트루 펄스를 나눴잖아요. 이 트루 펄스를 나눈 이 와중에 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얘 똑같이 지금 얘가 녹색 램프의 상태잖아요. 녹색 램프 상태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얘가 이제 뱉어내는 걸 이미지 경로로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죠? 쌍따옴표에 메시지 페이로드. 잠깐만요.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싶은데. 자, 그럼 얘는 꺼짐이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불러올 이미지가 요거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녹색이 켜진 거니까 PLC 그린이다 해가지고 일단 되는지 보고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지 말까?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템플릿이 잠시만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시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됐네. 요래 하고 황색 거 가지고 오고 얘는 똑같이 오프고 요거는 옐로우. 자,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결과물 나오는 거 보고 참 재밌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노드레드를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가 딱 되면 이제 결과가 어찌 되냐면, 자, 누르면 무슨 지금 신호등이 켜졌는지를 노드레드에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지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결과물을 태블릿으로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흥미진진한 결과물이 났죠. 그냥 요 색깔은 다른데 얘가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딱 꺼지는 거고, 여기서 수동으로 누르면 수동으로 작동되는 거고, 멈추고 원격으로 켜면 원격으로 작동되는 거고. 그럼 신호등을 PLC 신호등을 노드레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태블릿으로 원격 제어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였고요.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분량을 다 마무리했으니 녹화단은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폴더 안에 이미지를 넣으면 노드레드에서 슬러시 이미지 경로 아래와 같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음.
img src 이꼴 슬러시 파일명 .png 이런 형태로. 자, 이제 내일 할 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16편에서 할 내용 미리 알아보기. 자, 내일은 다시 C넷으로 돌아갈 거예요. LSPLC에 C넷을 활용한다. 2번 PC와 PLC를 RS485 통신으로 연결한다. 얘는 통신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통신을 그걸로 할 거다 이 말이고, 제어 프로토콜로 LS 산전의 자체 프로토콜인 XGT 서버 프로토콜을 활용한다. 4번 유저 인터페이스는 노드레드로 구현한다. 오늘과 비슷한 형태를 가는데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방구가 나왔네요. 그리고 요거 이게 2.1이고 2.2도 있습니다. 2.2는 PC와 PLC를 이더넷으로 연결한다. 내일 두 개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RS485 해가지고 XGT 서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더넷으로 해가지고 XGT 서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두 개를 좀 속도감 있게 할게요. 왜냐하면 XGT 서버는 5번 노드레드에서는 XGT 서버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노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 구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무진장 어려운 데다가 모드버스라는 대안이 있으므로 간단히만 원리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일 그냥 한번 노드레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 뭐 무진장 어려운 예제를 만들진 않겠습니다. 괜히 뭐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으니까 요 정도 느낌이면 딱 적절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 없으면 마무리 멘트하고 녹한다는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LSPLC 예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열정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요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팍팍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기 결제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어떤 버튼이 보일 겁니다. 누르시고 원하는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튜브가 33%를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전자의 방식은 보내주신 그 마음이 100% 녹한다에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고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뭐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유튜브가 떼먹는 게 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거는 해주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 만들어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서 신나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되고 눈팅만 하셔도 되고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잘 섞여가지고 노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과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16편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